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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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한 100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기운이 뚝 떨어지는데요.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 진행을 맡고 있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의 송순옥. 한재강입니다. 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 방송으로 대전 시민을 비롯해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고 기후 정의를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시범 방송을 해봤는데요. 지난 방송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재밌었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해도 되겠죠? 네, 당연히 계속 해야겠죠.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지구에서 동네까지 기후정의와 관련된 온갖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범 방송에서는요, 우리 덕야핑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이전해온 방사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그 집회에서는 대전에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팔레스타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극단 탄잡체가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라는 노래를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밴드 탄잡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송이 조금이나마 평화의 길에 기여했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정의 운동의 앞장서는 인터넷 방송, 우리 방송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에 앞서 한 가지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카이스트에서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졸업가운을 입은 졸업생들을 경호원들이 덮쳐서 쓰러뜨리고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비판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나희의 기후정의 아무거나.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김나희님 어서 오십시오. 자르는 거. 네. 일단 이것도 앉으시고 네네. 아직 사회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기다려주세요. 소개를 하면서 대본 안 읽고 오셨군요. 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네. 네. 한의사 김나희의 기후정의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번 달은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될지 오늘도 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이제 이 공을 랜덤으로 네,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보이나요? 네. 안 보일 뭐예요? 것 같은데 뭘까요? 네, 연애입니다. 아, 연애. 오. 기후위기와 연애. 대체 무슨 상관이죠? 네. 기후 위기가 우리 삶의 모든 레벨에서 모든 층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애를 못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진료하면서 요새 이런 환자분들이 점점 더 한의원에 많이 온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떤 분들일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령화 사회니까 아무래도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워낙 많이 오던 분들이 네. 기본이다 그분들은. 네. 취업 준비생들이 점점 더 많이 옵니다. 오.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온다는 건 취업 준비생들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생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기간이 짧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나는 이제 정착이 되기 전까지 너네는 미뤄두자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고 돈의 여유도 없는 상태로 이제 지내는 시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이틀 전에 조사 결과인데요. 네. 우리나라 비혼자 중에
4명 중에 1명만 연애를 하는 상태이고 4명 중에 1명. 네. 네. 그리고 특히 20, 30대는 무려 10명 중에 6명이 이제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이른바 모태솔로. 모태솔로다. 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안타깝네요. 네,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분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못 하는 게 굉장히 아, 많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네. 네. 이제 시간의 여유가 없고 돈의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왜 누가 여유를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일까? 여유를 빼앗아 가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쥐어짜고 있기 때문인데 네. 한번 나오나요? 네. 누가 쥐어짜고 있을까요? 아, 우리가 화면도 준비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네. 네, 사람을 쥐어짜서 이윤을 창출한 이 식인 자본주의 그리고 사람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갈아 넣어서 또 이윤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빈부격차가 정말 역사상 최대라서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6%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도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더 쥐어짜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고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지구를 갈아 넣고 또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연애를 할 여유가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근데 아까 전에는 식인 자본주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식인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지구를 다 쥐어짜니까 여유가 없어서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층들을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내 이렇게 자식 세대가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나보다 더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최초의 세대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잠식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구체로 그 미래가 잠식이 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돈이 없어도 다 연애는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지금 세대는 유난히 그러니까 예전 세대가 가난하다고 하면 사실 경제적인 여유 그러니까 제가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엄청나서 연애하셨어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시대는 돈이 없어도 없는 상태로 연애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돈이 없으면 연애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전쟁에도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그죠, 그죠. 또 뭐 일제 시대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애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여유는 없어졌는데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어떤 커트라인이죠? 제가 또 질문을 하면 여러분 네. 뭐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뭐 트렌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연애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디 고급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촛불 켜놓고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향이 돈을 펑펑 쓰고 막 돈을 들여서 외모를 가꾸고 화려한 선물을 하고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나오는 그런 뭐 쇠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또 탄소 발자국 엄청 나오는 그런 여행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연애인 것처럼 고정관념을 계속 주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자본주의가 증식하는 또 방편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계속 쓰도록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려고 해도 진입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여유가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연애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연애를 하려면 이런 정도로 써야지 연애를 한다고 느끼니까 쓸 여력이 없으니까 연애를 아직 시작도 못한다. 이런 또 분석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유도 없는데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졌다. 근데 그 커트라인이 그 마음적인 여유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걸 할 수 없는 그 커트라인으로 높아졌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애하려면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연애 자체를 시도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네네. 정형화된 연애의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 질식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미래를 비관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많이 하는 세상이 전 좋은 세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죠? 그렇죠. 네네네. 사랑을 그런 많이 하고 네네. 여유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네. 한 칸을 데우진 않지만 네. 이 근본적인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각자 도생, 그 약육강식 그리고 무한 파괴의 자본주의 세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삶이 가능하고 다른 삶을 꿈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도 연애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다. 아, 네,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작년에 사회 데모하다가 연애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요. 네. 그렇죠. 기후정의 파업 때도 이제 연애 커플이 이제 하나 네. 하나만 아니고 하여튼 여러 탄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연애를 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편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연애는 네. 누구나의 선택인데 문제는 네.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 문제인 거지 연애라는 것이 저는 이 세상의 기본값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연애도 네네. 못하게 하는 이 무한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밀리는 무한 파괴의 자본주의를 엎어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 함께 엎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나희 선생님. 네. 임나희님이 아니고 김나희 김나희 선생님. 네. 김이라고 네, 했어요. 쓰였습니다. 네. 자, 이제 한 곡 듣고 갈까 합니다. 가수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대전 기우정의 SOS는 가끔 가수님도 초청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노래 불러주시는 분에 대한 소개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이제 노래 들으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비구비구비구비 흘러야 강이 되지 여울과 풀과 노래가 어우러야 살 수 있지 종다리 높이 오른 낙동강 동역하는 사래긴 밤매는 농부는 어대로 가야 하나 구비구비구비구비 흘러야 강이 되지 여울과 풀과 모래가 어우러야 살 수 있지 영산강 황금 물결 억새바다 천년에 한 번 오시는 님은 이대로 못 오시나 흘러라 강물아 꺼져라 생명의 물결
살 수 있지. 비단결 넘실대는 금강변 모래토에 힘있고 애달픈 꼬마는 어디서 눈물 주나. 흘러라 강물아 꺼져라 생명의 물결로. 힘내라 강물아. 흘러라 생명의 바다로. 굽이 흘러야 강이 되지. 여울과 풀과 모래가 어우러야 살 수 있지.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은 저는 노래 들으면서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과 4대강 반대하면서 그 강길을 걸었던 게 떠올라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울컥 났는데요. 흘러라 강물아, 굽이굽이 흘러야 강물이지. 그렇습니다. 굽이굽이 흘러야 강이고 강이 흘러야 지구별 모든 생활자들의 안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유. 순옥님은 또 오셨대요. 네. 네, 이제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토크쇼 기우정이 뭐래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태학살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곳곳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비인간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것에 맞서 싸우는 이들도 있지요. 조금 전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임도우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십니다. 가수이자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이신 임도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사실 여기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도우님을 아주 잘 알지만 저희 유튜브로 만나는 시청자분들은 도우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의 설명을 직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다? 임도훈이다. 아, 네. 어떠한 임도훈이다. 해주시죠. 네. 바람이 불면 돌고 바람이 멈추면 멈춘다. 그래서 저 스스로 풍차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풍차도훈이라고 하고 네. 부디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4대강 그중에서 금강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3대 하천, 대전의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이렇게 3대 하천을 지키는 일 하고 있고요. 그 대전의 보문산에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산림이나 환경 파괴 활동, 개발 사업들 그런 것들을 막는 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프리버드라는 밴드에서 보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생태학살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생태학살에 맞서고 있는 임도훈님을 모신 건데요. 이 주제를 잡으면서 함께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공주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면서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버티면서 수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었죠. 오늘 모신 도님도 거기 있으셨고 또 함께 하셨던 우리 순옥님도 거기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많이 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차근차근 하나씩 네네네. 드리자면 네네. 그 4대강 사업이라고 아실 거예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있었죠. 네네. 이 우리나라의 뭐 최악의 그리고 이명박 때 네, 했던, 이명박 당시 네네. 그 최악의 최대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4개의 강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6개의 보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중에 금강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보가 건설이 됐는데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렇게 3개의 보가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3개의 보, 그것도 16개 보가 건설이 되면서 흐르는 강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물이 고이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리고 또 위아래에 있는 생명들은 단절되고 그렇게 되면서 생태계가 망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녹조가 창궐하게 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고 물이 썩게 되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거기에 맞서서 보를 개방할 것 그리고 보를 철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그 결실로 2019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서 네. 2021년도 1월달에 보처리 방안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금강과 영산강 같은 경우에 세종보, 공주보는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해야 된다. 그게 좋겠다라고 네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5년 정도 공주보와 세종보는 개방한 상태에서 자연성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네. 수문을 개방하니까 사라졌던 모래톱이 돌아오고 모래톱에서만 살 수 있었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강이 정말 눈에 띄도록 회복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 와중에 공주시에서 매년 백제문화제라는 축제를 백제문화제요? 네, 백제문화제라는 네.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제를 개최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금강에다가 유등, 그러니까 조명을 띄우고 싶어요. 그래서 배 모양을 만들어서 가짜 배를 전구를 달아서 화려하게 LED를 설치해서 아이고야. 화려하게 강변을 이제 장식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공주보 수문을 다시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 활동가들과 환경 활동가들이 나서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어떤 약속을 얻어냈냐면 보를 개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네네네. 공주시와 환경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어요. 네네네. 그런데 매년 9월달이 되면 그 약속을 어기고 안 지켰어요? 네,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해 그때마다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농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환경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듣질 않았어요. 아. 그래서 작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래사장이 있으면 수문을 닫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수문을 닫으면 물이 채워지니까 사람이 위험해지니까 수문을 닫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거기 있는데 물을 채우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기대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이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6일 정도 농성을 했어요. 6일 정도 수문을 닫는 것을 지연시켰고. 네네. 근데 네네. 한 가지 저는 그 수문을 매년 닫아서 사실은 거기에 뭐 물살이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네네. 뻘도 차서 녹색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가서 그걸 다 걷어내는 걷어냈어요? 네, 손으로 어. 손으로 직접 가서 뻘을 걷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뒷부분에 있으면 또 사실은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네. 상징적으로 꼬마 물대새라는 그 물대새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은 4대강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금강에서 사라졌던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갈이라든지 모래가 있어야만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아까 노래에서 나왔던 여울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풀들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네. 사라졌다가 네.
이제 금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낙동강 같은 경우 수문도 개방하지 못하고 있고 보철이 네.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강도 그렇고. 음. 그런데 금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녹조가 창궐하고 그런 것에 투쟁을 하면서 수문 개방을 먼저 이끌어냈었는데 네. 그래서 수문을 개방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던 아이들이 꼬마 물대새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수문을 다시 백제문화재 때 닫았다가 열게 되면은 9월달에 문화재를 개최하잖아요. 네네. 그래 한 달 정도 수문을 막아놨다가 다시 열게 되면 그 모래사장이 다 사라져요. 아, 뻘로 더 네, 벗기는 진흙 거예요? 펄로 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악취가 나서 사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아, 그냥 네.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상태가 되면 이제 3, 4월 달이 되면 물대새들이 돌아오는데 네. 그럼 이제 산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미약하지만 모래사장 전체에 덮은 펄에 비하면 저희가 걷어낸 양은 정말 조금이지만 네, 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의 둥지라도 네. 마련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장소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시민들 한 총 150여 명 정도가 같이 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5차례 정도 해서 네. 축구장 한 반 개 정도의 아. 너비를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마 물대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물을 채운다고 하니 그렇죠.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농성을 하겠다. 그렇죠. 우리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으려면 문 그렇죠. 네, 열어라. 네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네네네. 근데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한 6일 정도를 일단 지연을 시켰는데 4일째 되는 날이에요. 4일째 되는 날 공무원 한 100여 명이 몰려와서 천막을 강제로 뜯어내서 철거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그 순옥도 그렇지만 거기서 많은 동지들이 사실은 부상도 입었고 다치기도 했고 그 사실 갑자기 사진이 떠오르면서 네.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먹먹한, 분노가 네, 다시 네, 올라오는데 네. 그 모래사장에서 정말 그 공무원들이 끌려나면서 그곳을 지키고 싶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100여 명의 그 깡패 같은 그, 용역, 선생님 용역이죠. 용역들이 네네네. 달려들어서 이제 그걸 다 뜯어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천막이 사라졌어도 우린 여기 남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돗자리 그리고 또 의자 몇 개 이렇게 의지를 해서 거기 그 자리를 비가 그 중에 또 와서 그 자리에 비를 맞으면서 그냥 날을 새면서 그 자리를 지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공주시는 약속을 지킨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무런 대화 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한 9시간 정도 9시간요? 네, 9시간 정도 물이 우와. 발목부터 차오르기 시작해서 가슴께까지 차오를 때까지 자리를 좀 지켰고 계속해서 사실은 구호를 외치면서 약속을 지켜라, 수문을 개방해라 외쳤지만 사실은 환경부에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오지도 않았고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문이 개방된 상태인데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펄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펄을 또 손으로 직접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렇군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환경부 그러니까 공주시 직원이 했던 말이 지금도 떠올라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는 수문을 닫아달라고 환경부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수문을 열어달라고는 요청할 수 없다. 위험하니 너네가 나와라. 위험하니 나와라. 무슨 위험하니 말일까요, 이게? 나와라. 그 얘기만 되풀이했던 것들이 지금도 막 떠오르면서 치가 지금 막 이렇게. 네. 근데 그 악취는 계속해서 점점 더 올라오는데 그 물속에 있을 때 내가 위험하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악취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올라오는데 이곳에서 살던 생명들은 어떻게 될까가 너무나 걱정이 됐던 순간들인데요. 사실 아까 도우님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먼저 전에도 했던 얘기 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상황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의 생명들을 생각했고 그 생명들과 함께하고 있는 옆에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편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싸움을 계속하려면 공주보에서 금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금강으로 함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도우님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중에 금강만 유일하게 보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그죠? 네. 다행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종보하고 공주보를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네. 중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가로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종보에 들어가야 되는지 공주보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골머리를 쓰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자면 유일하게 보를 개방하고 있는 강이고 5년 동안 개방하면서 정말 많은 자연성이 회복되는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철이방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보는 철거하는 게 낫다, 공주보도 철거하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얻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10년 단위 계획이 있거든요. 그 10년 단위 계획을 2021년도에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 단위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단 2개월 만에 거기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하고 지속 가능성 재고라는 말로 말장난으로 바꾼 거죠. 네. 그리고 보철이 방안 확정된 수년간 사실은 보 개방하면서 그 결과로 확정했던 보철이 방안도 취소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 사실 결과는 사실 낙관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천의 가뭄이라든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를 더 지어야 된다. 댐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하천 바닥을 긁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책으로 지금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만 해도 하천 준설 예산이 지금 많이 대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댐 건설도 지금 2군데 이상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건 다 깎으면서 또 그걸 또 늘리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투표로 이미 확인이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고 보를 철거하는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왜 그렇게 4대강 사업을 옹호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 관련돼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또 항의하다가 또 연행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또 보철의 방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진행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단위 계획이고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진행해야만 해요. 근데 그 공청회 과연 누가 참여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느냐. 그럼 거기서 의견이 전달되면 그것이 반영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이고 졸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갔고 그래서 8월 달에 있었던 1차 공청회는 저희가 무산시켰어요.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두 번째 공청회에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아하.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들어갔죠. 들어가서 항의하고 반대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경찰 병력들이 투입이 됐고 그 중에 이제 5명의 활동가가 연행이 됐고 지금 법원의 어떤 법적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은 또 대전 활동가이셨잖아요. 네, 대전 충남 그쵸. 녹색연합 네. 했어? 어이야. 네. 네. 그래서 어떤 지금 근간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리고 저희들은 생태학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 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여기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금강 공주만 있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만금도 떠오르고요. 또 부산 가덕도, 바닥도 또 뭐 설악산, 뭐 이외에도 수많은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제주 제2공항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전국적으로 생태학설 현장들이 있는데 좀 간단히 좀 그래도 짚어보면 그거 다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어디가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국책 사업 그리고 대단히 개발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지금 언급된 부분들은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에만도 사실 그런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41곳의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만 13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설악산을 포함해서 보문산도 있고 또 뭐 여러 군데에서 13군데에서 지금 케이블카가 추진이 되고 있고 대전에서도 이제 보문산 그리고 계룡산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케이블카가
같은 어떤 개발 사업도 있고 또 공주나 서천 같은 경우에도 채석장 그리고 채석 단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석산 개발. 돌을 캐내는 네, 데가 돌을 아니죠? 캐내는 네네네. 그런 개발 현장들이 계속해서 또 지금 또 발생하고 있고 네. 또 옥천하고 공주에서도 골프장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맞아요. 벌어지고 요즘 있고요. 전국적으로 골프장 골프장 개발 사업이 네, 지금 네, 네. 난개발 사업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식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에다가 네. 이제 유람선을 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숙박 시설을 좀 지어서 네.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규제 완화 요구들이 지금 충북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단히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저희 대전 충남 녹상연합에서 이제 활동했던 곳 중에 하나는 유구읍에 채석단지 하나 개발됐던 사업인데 그 인근 1km 이내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위치해 있고요. 아이고. 어른들 요양시설까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기라든지 멸종위종들 그리고 또 멸종위종이 아닐지라도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생명들 그런 생명들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26년 동안 산을 파내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와중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이것을 개발하는 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영향 평가서를 이제 초안을 저희가 받아보는 과정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미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하루 가봤어요. 하루 가봤는데 현장 한 가운데에서 이제 사계 배설물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없었다 했는데 그렇죠. 하루 없다. 만에 발견한 거예요. 멸종위종 없다. 네. 여기 살고 있는 야생동물 없다. 대체 그 사람들 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당일 그날 야. 갔음에도 현장 네. 한가운데서 사계 배설물을 발견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업체들, 그것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사업주들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진행하는 사실은 그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자연을 위해서 사실 그 환경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를 위해서 자본을 위해서 자본에 용역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사례들이 있고 네, 그렇군요. 정말로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사실은 우리 이렇게 생태학살이라고 하면 다들 모든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뭐 이렇게 텀블러도 갖고 다녀야 된다고 하고 뭐 도시에 있는 비둘기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친환경인 상품을 쓰자고 하고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환경면에서 굉장히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것과는 다르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로 국가 주도의 또는 지자체 주도의 이런 생태학살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시민들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좀 이렇게 기후위기나 이제 환경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이 점점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의식들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안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나만 그렇죠. 잘 괜찮으면 돼.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외 또 네. 자기 외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라니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본이 연결돼 있고 경제성 또 발전 성장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금강 대응 활동이나 이렇게 어떤 보전 활동 저는 이제 자연생태팀이니까 현장에 많이 가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어디 사냐? 당신 여기 사람 맞냐? 여기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반대를 하냐? 니네 동네 지켜라. 여기 살아야지만 반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가요? 니네 동네 지켜라. 울타리가 되게 견고한 근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금강이 당신들 게 아니다. 보문산이 당신들 산이 아니다. 거기 살고 있는 생명들의 산이고 거기 살고 있는 생명들의 강이다. 그리고 그 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 당신들이 무슨 맛이 더 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지역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이 아니고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뭐
기후 위기에 있어서 뭐 다른 문제에 있어서 기본 인식 자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어느 지역 또 어느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문제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 또 인간이라고 해서 더 큰 권리가 있다라는 건 착각이다. 금강에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뻘에서 물속에 잠기면서 버텼던 9시간 동안 그 뻘이고 모래였기 때문에 거기 물이 잠기면 gon충들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에서 살고 있는 곤충들이 물에서 잠겨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살려고 제가 갖고 있는 지고 있는 현수막 위로 올라와요. 그 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제가 해치고 있을 텐데 근데 사실 모기를 의도적으로 제가 잡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죽이는 행위 자체가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드는 편인데 금강에서 물에 잠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존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축제에 유등을 띄우는 것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주길래 이런 많은 생명들을 사실은 의식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저지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사실은 그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없는 생명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건데요. 일단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생태학살 벌어지고 있다 얘기를 좀 얘기해봤는데 오히려 저는 생태학살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제는 생태학살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데 좀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생태학살에 맞서려고 하는가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은 9시간 동안 물 속에서 버텼던 거는 대체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요. 이렇게 일단 여쭤볼게요. 어떤 용기로 싸우셨습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용기는 저 자신을 지키는 데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일단 아까 그 펄 걷어내기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 백제 문화제 때 쌓였던 펄을 작년에 봄에 걷었고, 그래서 작년 봄에 단 한 쌍의 물대새 커플이 돌아와서 거기 산란을 했거든요. 원래는 정말 많은 물대새들이 돌아와서 고만하루에 산란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걷어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쌍이 돌아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물에 들어가서 6일 동안 그 물속에서 9시간을 버텼는데 단 6일이지만 그 한 쌍을 사실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이제 펄밭이 됐으니 저희가 지켜내지 못했고 펄이 다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가서 고만하루 가서 그 펄을 걷어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옆에 순옥도 있었지만 또 여기 같이 계셨던 분들도 있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동지분들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물속에서 같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물속에서 김밥을 먹고 고래고래 구호를 외치면서 버텼던 그 얼굴들 그리고 우리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몸을 떨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차를 준비해 주셨던 주민분들 정말 수고했다라고 같이 울어주신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현장에 가면 또 그 생명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또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세종보, 공주보 또 나아가서는 이 4대강의 16개의 보가 철거되고 누구도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단절되는 것 없이 강물이 온전하게 흐르고 온 생명들이 같이 거기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그때까지 좀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온 생명들이 어우러지는 그때까지 저도 함께 할 건데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도훈이 모기도 내 손으로는 잡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밥상 위의 생명들은 그렇게까지 애잔하게 생각해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모기의 생명을
또 이걸 하는 게 맞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밥상의 생명들, 그 생명들도 온 생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생태 현장에, 생태학살의 현장에 모두가 함께 맞서 싸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싸움 앞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임도훈 활동가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힘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부를 수도 있고 가수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송송이의 버들서점이라는 코너가 시작됩니다. 지난달에는 팔레스타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초대 손님한테 그거를 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송송이님이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들의 주제를 저항하기, 소리내어 말하기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저항하기 말씀하신 소리내어 말하기에 대한 책이고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돌들의 춤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서경식 다시 읽기라는 책입니다. 짠. 네. 돌들의 네. 춤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네네. 이거는 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했던 강정 지킴이들 인터뷰집인데요. 그 강정마을은 2007년 마을 주민들 중에 극히 일부인 이제 1,900명 중에 87명 정말 적은 수죠. 그러게요. 너무 네. 적다. 네, 그분들이 이제 찬성하는 해군기지 건설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이제 잘 몰랐던 마을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단지 마을 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육지 사람들, 해외에 있는 평화 운동가들까지 연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좀 알려졌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강정이라는 말은 다 한 번씩은 그렇죠. 들어보셨을 네, 네,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반대 투쟁에 연대를 해줬지만 결국 2016년 해군기지는 강정에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서 활동했던 강정지킴이라는 활동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그 임도훈 활동가님이 네. 말했던 것처럼 이 강정 지킴이들은 강정 토박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으신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강정에 네네네. 이제 이건 옳지 못해 이런 네. 학살에 난 맞서겠어, 소리를 내겠어, 저항하겠어 해서 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 해군기지는 구럼비라는 맹꽁이 그리고 제주새뱅이, 붉은 말발 똥개 등 이런 멸종 위기종에 살던 너럭바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구럼비라는 이 파괴된 그 해군기지가 세워진 이곳은 제주 4.3 사건 당시 주민분들이 토벌대로부터 몸을 숨겨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이 살고 있던 곳인 거죠. 그래서 이곳을 또 파괴하고 전쟁을 위한 시설을 세운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려와서 수년을 국가를 상대로 싸웠고 결국 이제 세워졌으니까 건설을 되었으니까 언뜻 보기에 실패한 일이죠. 그렇겠네요. 또 네. 근데 실패한 거라고만 얘기할 수는 또 없겠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이 그 완공된 이후에도 그곳에 남은 분들, 그래서 남아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강정 지킴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싸움이 어땠는지 그 동안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 활동가들 이 지킴이들은 어떤 마음을 거쳤는지 왜 남아서 여전히 또 저항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의 어떤 폭력적 시스템에 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강정이라는 곳이 생태학살 그리고 군사주의, 반평화주의 등 많은 국가폭력의 형태가 드러난 곳이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에 맞선 저항의 다양한 방법. 이곳에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가서 시위하고 성명서 내고 집회하고만 한 게 아니라 미사 드리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평화의 춤을 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춤추는 곳으로 저항하시는 네, 곳도 있네요. 네. 네네.
강정은 생태학살, 군사주의, 반평화주의 등 많은 국가폭력의 형태가 드러난 곳이고 또 그에 맞선 저항의 다양한 방법과 연대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저항을 좀 저항하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어떤 네. 책일까요? 두 번째 책은 서경식 다시 읽기입니다. 네. 와. 아, 네. 와. 이 책은 네. 작년 12월에 이제 타계하셨죠. 그 제일 조선인 2세시고 글을 많이 쓰셨던 서경식 선생의 글을 읽고 영향을 받은 문인이나 출판인, 예술인 등이 이제 서경식 선생의 글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서경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이분은 네. 도쿄에 사셨습니다. 어. 네,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네. 않아요. 지금 네. 기억으론. 네. 근데 네, 식민주의랑 국가주의 그리고 파시즘 등에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어쨌든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뭔가요? 뭐 이산자라고 보통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못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수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고요. 워낙 이렇게 유명한 저서가 많은 분이지만 그래도 대표작은 나의 서양미술 순례라는 한국에 처음 소개된 그 책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책은 서경식 선생이 20대였던 1971년 일어난 일 때문에 이제 쓰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 막내세요.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의 기억은 네. 서승 서준식이라는 네. 친형들이 한국 서울대 유학을 그 당시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유학을 왔다가 구속이 돼요. 이게 소위 유학생 간첩 맞아요. 사건 이런 걸로 예전에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 맞아요. 네. 제일교포 네. 유학생 간첩단 아. 사건이라는 걸로 몰려서 이제 네, 구속이 되고 서울에서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집안이 약간 풍비박산이 난 거죠. 부모님들은 옷바라지를 하고 이제 또 네, 제일 조선인이시니까 어머니가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되게 힘든 시간을 되게 길게 보냅니다. 완전 장기수로 계셨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네네. 이제 서경식 선생도 형들의 구명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전후 일본의 책임 문제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 형들이 계속 장기수로 있는 도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막 이런 되게 힘든 일을 겪다가 우연한 기회에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분이 다른 걸 하지 않고 유럽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순례를 해요. 이게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술의 힘을 빌려 말하는 고통의 독백집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경식 다시 읽기란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나의 서양 미술 순례에 나오는 그 그림과 구절을 저항하기로 해석한 김현수 작가님의 글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서 고야라는 스페인의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네. 화가가 그 사람이 모래에 묻히는 개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서경식 선생은 그 책에 이렇게 적는데요. 검은 그림 시리즈 속에 한 점의 이색적인 개 그림이 있다. 물살을 거스르는 개 또는 모래에 묻히는 개라고 불린다. 보기에 따라서 급류를 허겁지겁 헤엄쳐 건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사의 개미지옥에 삼켜져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 개는 고야 자신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이 개는 나라고 생각했다. 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진보는 반동을 부른다. 아니 진보와 반동은 손을 잡고 온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 분류가 되지만 대개는 맥 빠지게 완만하다. 그리하여 갔다가 되돌아섰다가 하는 그 과정의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희생은 차곡차곡 쌓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헛수고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희생 없이는 애당초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단순하지도 직선적이지도 않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김현수 작가는 이 글과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이처럼 복잡하고도 많은 희생을 치르는 방식으로만 진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의심이 바로 진보를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이 모래를 뒤집어 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어떤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래에 묻히는 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김현수 작가가 그 글을 쓴 게 2021년인데요. 2021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미얀마에서는 끔찍한 반인류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시인이 산채로 불태워지고 아이들이 공습에 희생된다. 해마다 다시 찾아오는 태풍처럼 수많은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모래바람은 어김없이 불어닥친다. 그리고 점점 파묻혀가는 고야의 개는 높은 곳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야만 하는 숙명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일, 글을 쓰는 일, 고개를 쳐드는 일 이렇게 쓰는데요. 저항한다는 게 그리고 소리내어 말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입니다. 야만의 권력에 꺾이는 바로 그 순간에 고개를 치켜들어야 하는 것이 다른 생명을 구하고 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신 후에는 나의 서양 미술 순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나의 서양 미술 순례 좀 한한 책이었어요. 네.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 서경식 선생님을 처음 뵙기도 했습니다. 책 소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책 소개를 하면서 주제를 저항하기, 소리내어 말하기라고 이렇게 잡으셨던 게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살아가는 것이 앞서 말했던 생태 학설을 넘어선 길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근데 저항하기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책들 좀 읽어보고 싶고 또 많은 분들 또 책 읽으신 거 즉흥적인 제안입니다만 책 읽어보시고 소감도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달해서 한번 소개도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나중에 여기에 이메일 주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항하기, 말하기 하면서 아까 처음 오프닝 멘트로 했던 그 졸업식에서 끌려 나왔던 졸업생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그 순간에 저항하고 말하기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상황이 좀 다르게 변하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책처럼 우리는 저항하고 말하기에 함께 목소리를 함께 저항하고 함께 말하는 그렇게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방송을 마치는데 또 저희에게는 전속 가수가 있죠. 네, 잠시만요. 우리 이제 송이님 가셔야 되니까 인사도 드리고. 송이님 여기다 모셔놓고 부를 뻔했네요.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전속 가수 극단 한잡채의 소피가 오늘은 외롭지만 혼자 왔어요. 설이 없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오늘 노래는 The River is Flowing, 강물은 흐르네입니다. 노래 내용 소개 직접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실 건가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The river is flowing, flowing and growing. The river is flowing back to the sea. Mother Earth carry me, her child I will always be. Mother Earth carry me back to the sea. The river is flowing, flowing and growing. The river is flowing back to the sea. Mother Earth carry me, her child I will always be. Mother Earth carry me back to the sea. 강물은 흐르네, 흐르고 자라네. 강물은 흐르네, 저 바다로. 어머니 지구여, 난 당신의 아이. 날 데려가오, 저 바다로. 강물은 흐르네, 흐르고 자라네. 강물은 흐르네, 저 바다로.
어머니 지구여 난 당신의 아이 날 데려가오 저 바다로 저 바다로 저 바다로 저 바다로 네. 강물은 흐르고 자라네.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어머니 지구는 나를 실어 나르네. 어머니 지구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전 기후정의 SOS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아직도 방송 진행에 실수도 많고요. 또 어수선합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도 1회차보다 시범 방송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좋아졌다고. 네네네. 네, 언제 완벽해질지 모르겠으나 완벽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요. 네. 저는 그래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기 편하시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더 알찬 내용으로 대전 시민 그리고 기후 정의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후 정의에 대한 뭐 교양과 지식뿐만 아니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 정의를 향한 싸움에 연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만드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하는 정기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죠.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오민우님도 있고요. 또 오늘 장소 다른 데서 했는데 장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많은 것을 우리 대전 아트시네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멋진 디자인 이거는 디자이너분도 저기 와 계시는데 한자재 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꾸려가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겠죠? 다음 달에 네네. 또 뵈야죠. 그쵸? 그죠? 이게 네. 끝난 거 아니죠? 네네. 그럼 저희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봬요. 네. 아. 이야. 아.